사람들은 말한다.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 시작이 언젠가는 또 다른 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명희는 서울 아파트 베란다에서 한강을 바라보았다. 30년을 함께한 남편 정태현이 어젯밤 던진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당신 요즘 너무 우울해. 갱년기야? 상담 받아보는 게 어때? 갱년기. 그 단어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남편이 야속했다. 명희가 느끼는 공허함이, 의미를 잃어버린 일상이, 점점 작아지는 자신이 단순히 호르몬 때문일까? 이 무력감이, 이 절망감이 정말 호르몬 불균형 때문일까?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던 20년. 작은 손들이 건반 위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며 느꼈던 보람과 기쁨. 하지만 대형 음악 학원들이 들어서면서 학생들은 하나둘 떠났다. 먼저 김민서가 떠났고, 이어 박준호, 최유진,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이서연까지 떠나던 날, 명희는 빈 교실에서 혼자 울었다. 작년에 결국 문을 닫았을 때 남편은 이제 좀 쉬어라고 했다. 위로인지 체념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다. 쉰다는 것. 명희에게 그것은 존재 이유를 잃는다는 뜻이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아이들의 레슨이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이제는 그저 텅 빈 오후일 뿐이었다. 냉장고 소리, 에어컨 소리, 그리고 자신의 숨소리만이 아파트를 채우고 있었다. 그날 오후 딸 수아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나 임신했어. 명희의 마음이 벅차올랐다. 손녀 혹은 손자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쁨, 새로운 생명이 자신의 가족에게 온다는 설렘. 하지만 수아의 다음 말이 그 기쁨을 순식간에 얼려버렸다. 근데 아직 결혼 안 했어. 남자친구랑 고민 중이야. 엄마, 어떡하지? 그날 밤 명희는 오랜만에 피아노 앞에 앉았다. 먼지가 쌓인 건반을 손으로 닦아내며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헤맸다. 예전처럼 매끄럽지 않았다. 음표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공중에서 헤맸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태연이 들어왔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다. 명희는 연주를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태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결정을 내린 사람의 목소리였다. 사람의 마음에도 지진이 일어난다더라. 처음엔 작은 균열로 시작해서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태연은 소파에 앉아 명희를 마주 보았다. 30년 부부 생활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 본 적이 언제였던가. 평소라면 TV를 켜고 각자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을 텐데. 명희야,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명희는 당황했다. 태연이 이런 감성적인 말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보통은 회사 일, 경제 상황, 아파트 관리비 같은 현실적인 이야기만 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요가 학원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 명희의 세상이 정지했다. 요가 학원. 태연이 작년부터 다니기 시작한 그곳. 건강관리 차원이라고 했던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라니. 윤소희라는 사람인데, 이혼한 지 2년 됐고 혼자 살아.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외로웠는지.
외로웠다는 말. 3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웠다는 그 말이 명희의 가슴을 찔렀다. 그렇다면 명희의 존재는 무엇이었을까? 그저 같은 공간에 있었을 뿐인 동거인이었을까? 소희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 말을 진짜로 들어줘.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줘. 그 말을 들으며 명희는 자신을 돌아보았다. 언제부터 남편의 일상에 관심을 잃었을까? 언제부터 오늘 어땠어? 라는 질문을 멈췄을까?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야? 명희의 물음에 태연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반대야.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소희를 만나면서 역설적으로 너의 소중함을 깨달았거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지, 얼마나 깊은 인연인지 말이야. 명희는 웃음이 나왔다. 쓰디쓴 웃음이었다. 아이러니했다. 다른 여자를 만나서야 자신의 아내를 돌아보게 되다니. 다른 여자를 만나서야 내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그게 감동적인 고백인 줄 알아? 명희야, 내가 잘못 표현했나? 내 말은, 당신의 말은 충분히 이해했어요. 30년 동안 당신 곁에 있던 나는 공기 같은 존재였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야 공기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거죠. 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의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그날 밤 명희는 수아에게 전화했다. 수아야, 엄마가 제주도에 가볼까 해. 갑자기요? 여행이요? 명희는 잠시 침묵했다. 여행일까, 도피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아니, 살러. 때로는 떠나는 것만이 살아남는 방법이다. 익숙함이라는 감옥에서, 제주행 비행기 창가 좌석에서 명희는 구름들을 바라보았다. 하얀 손뭉치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구름 위로 올라가니 모든 것이 작아 보였다. 30년 서울 생활도, 결혼 생활도, 그 모든 무거운 짐들도. 가방 안에는 태연이 몰래 넣어둔 편지가 있었다. 공항 검색대를 지나면서 발견한 것이었다. 명희야, 내가 떠나는 게 맞다. 나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내가 소희에게 이끌린 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야. 나는 사랑하는 방법을 까먹었어. 돌아오고 싶을 때 언제든 돌아와. 아니, 내가 찾아갈게. 편지를 읽으며 명희는 울었다. 30년 만에 받은 남편의 진심 어린 편지였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아니, 늦은 게 아니라 시작이 필요한 때였다. 제주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무작정 해안도로를 달렸다. 창문을 내리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운전하는 기분이 이상했다. 자유로우면서도 두려웠다. 5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무 계획 없이 아무도 모르게 떠나온 여행이었다. 성산 일출봉이 보이는 작은 카페 앞에서 차를 세웠다.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다. 파란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수평선을 바라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처음 와보세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다. 카운터 뒤에서 원두를 갈고 있던 여자였다. 나이는 40대 후반쯤, 파마를 한 짧은 머리에 밝은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강혜린이라고 해요. 여기 사장이고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에요. 이명이라고 합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시네요. 제가 워낙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요. 여기 앉으세요. 혜린이 창가 테이블을 가리켰다. 바다가 정면으로 보이는 자리였다. 명희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왜인지 마음이 열렸다. 아마도 그 따뜻한 미소 때문일 것이다. 사실 남편 몰래 나온 거예요. 아, 가출이군요. 혜린이 손뼉을 쳤다. 완전 로맨틱하네요. 혜린의 가벼운 반응에 명희가 당황했다. 로맨틱하다니요? 55살의 가출이. 55세의 가출이면 더욱 로맨틱하지 않고 뭐예요? 저는 30대에 이혼했는데 그때 가출할 용기도 없었어요.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혜린이 아메리카노 한 잔을 가져다 놓으며 말했다. 근데 진짜 로맨틱한 건 55세에도 새로 시작할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나이도 많은데라면서 포기하거든요. 새로운 시작은 항상 어색하다. 마치 다른 사람의 옷을 입은 것처럼. 혜린의 도움으로 성산 근처 작은 원룸을 구했다.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지만 바다가 보였다. 서울 아파트의 10분의 1 크기지만 명희는 이상하게 편안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리모컨을 혼자서 쥘 수 있었다. 밤늦게 피아노를 쳐도 잔소리를 들을 일이 없었다. 첫날 밤 조그만 전기레인지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창밖 바다를 바라보았다. 별빛이 바다에 반짝이고 있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그때 수아가 전화했다. 엄마 아빠가 미치겠대요. 연락 좀 해드려요. 엄마는 괜찮다고 전해줘. 그리고 너 임신 거는 어떻게 됐어? 그게 결혼하기로 했어요. 다음 달에 간단하게 할 거예요. 근데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명희의 가슴이 아팠다. 딸의 결혼식, 평생 꿈꿔왔던 순간인데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수아야, 엄마가 생각해 볼게. 다음 날 아침 해변 산책을 하다가 한 할아버지를 만났다. 바닷가 벤치에서 혼자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다. 일출을 바라보며 연주하는 모습이 신선했다. 안녕하세요. 아, 어제 온 분이군요. 박원식입니다. 여기 15년째 살고 있어요. 이명이라고 해요. 바이올린 정말 잘 치시네요. 젊을 때 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쳤어요. 지금은 그냥 바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원식의 눈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평온함이 있었다. 부인은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들은 다 미국에 있고요. 손주들 얼굴도 1년에 한 번 화상 통화로만 봅니다. 원식이 바이올린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런데 이상해요.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물론 외롭기는 하지만 자유롭기도 하고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만의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때 명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혜린이었다. 언니, 큰일 났어요. 남편분이 여기 오셨어요. 네, 지금 카페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완전 초라해 보이시던데요. 어떻게 할까요? 피할 수 없는 순간은 반드시 온다. 아무리 멀리 와도. 태연은 카페 구석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3일 만에 본 남편의 모습은 초라했다. 평소 단정했던 와이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항상 깔끔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다. 여행용 작은 가방이 발밑에 놓여 있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수아가 대략적인 위치를 알려줬어. 제주도 성산 쪽이라고. 그래서 이 근처 카페들을 다 돌아봤어. 태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명희야, 집에 가자. 집이 어디요? 우리 집. 그곳은 당신 집이에요. 내 집이 아니고. 태연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우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다. 아니, 두 번째였다. 아들 민우가 태어났을 때 분만실 앞에서 울던 모습이 첫 번째였다. 소희와 끝냈어. 아니, 애초에 시작된 것도 없었어. 내가 바보였어. 가까이에 있는 소중함을 몰랐어. 혜린이 조심스럽게 물 한 잔과 티슈를 가져다 놓았다. 태연이 고맙다고 작게 중얼거렸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뭐가 문제야? 당신은,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진짜로 본 적이 없어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다. 다른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멈추고 있었다. 소희를 만나서야 내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30년 동안 나와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물어본 적이 있나요? 태연이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다. 대답할 말이 없었던 것이다. 저도 이혼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요. 혜린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서로를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는 건 사실 당연해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 다음이 뭔데요? 태연이 간절하게 물었다. 진짜 변할 건지, 아니면 그냥 예전으로 되돌리고 싶은 건지, 그냥 익숙한 관계로 돌아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 각오가 있는지. 때로는 혼자 있어야 비로소 자신을 만날 수 있다. 태연은 다음 날 아침 서울로 돌아갔다. 떠나기 전 마지막에 한 말이 명희의 마음을 흔들었다. 6개월 줄게. 6개월 후에 다시 올게. 그때까지 내가 변할 수 있는지, 아니, 우리가 변할 수 있는지 지켜봐줘. 진짜 변할게, 명희야. 혼자 남은 명희는 매일 아침 원식과 함께 해변을 산책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인생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선생님은 부인과 어떻게 50년을 함께 하셨어요? 50년을 함께 한 게 아니야. 원식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매년 새로 시작한 거지. 원식의 말이 명희에게 깊이 와닿았다. 결혼은 한 번 하는 게 아니야. 매년, 아니, 매일 새로 하는 거야. 사람은 계속 변하니까. 상대방도 변하고, 나도 변하니까. 20대의 내 아내와 30대의 내 아내는 다른 사람이었어. 40대, 50대, 모두 달랐지. 그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었어요? 매번 새로 사랑에 빠진 거야. 변해가는 아내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의 이런 면은 처음 보네 하면서 또 반하고. 명희는 자신과 태연의 관계를 돌아보았다. 언제부터 서로에게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언제부터 상대방이 이미 다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을까? 그날 밤 명희는 혜린의 카페에 있는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았다. 30년 만에 쳐보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손가락이 기억을 되살렸다.
음표 하나하나가 과거와 현재를 연결했다. 아, 이거였구나. 명희는 깨달았다. 자신이 찾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음악이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음악. 변화는 천천히 온다. 어느 날 문득 다른 자신을 발견할 때까지 3개월이 지났다. 명희는 혜린의 카페에서 주 3회 피아노 연주를 하기 시작했다. 관광객들이 좋아했다. 무엇보다 명희 자신이 즐거웠다. 돈을 받는 연주가 아니라 그저 듣는 이들과 마음을 나누는 연주였다. 원식과는 주말마다 함께 음악을 연주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듀엣. 바다를 바라보며 연주하는 시간이 명희에게는 치유였다. 아무도 평가하지 않는 음악,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음악. 수아가 제주도로 와서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연락했다. 엄마 있는 곳에서 결혼하고 싶어요. 아빠도 온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태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소희와 완전히 정리했다. 요가도 그만뒀다. 상담도 받고 있다. 많이 변하고 있다. 아직 부족하지만. 명희는 답장했다. 나도 변하고 있어요. 예전의 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로. 며칠 후 민우가 전화했다. 철학과 대학원생인 아들의 말이 묵직했다. 엄마,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시면을 오래 들여다보면 시면 또한 너를 들여다본다. 엄마가 지금 하는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뜻이니? 자기 내면의 시면을 마주한 사람만이 진정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뜻이요. 엄마는 지금 진짜 어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명희는 아들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25살 철학도가 55살 어머니를 격려해주다니. 끝은 또 다른 시작의 이름이다. 6개월이 지난 날, 태연이 제주도에 다시 왔다. 이번엔 달랐다. 예전의 건방진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짐도 이전보다 많이 가져왔다. 진짜 머물 생각으로 온 것 같았다. 많이 변했네. 명희가 말했다. 너도. 둘은 성산 일출봉 아래를 걸었다. 6개월 전과 같은 길이지만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다. 그때는 피해자와 가해자였다면 지금은 서로를 알아가려는 두 사람이었다. 명희야, 나와. 다시 시작해볼까? 다시 시작? 흥. 처음부터. 새로 만났다고 생각하고. 명희는 웃었다. 이번엔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서울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네. 저는 이제 여기가 집이에요. 만약 당신이 정말 변했다면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태연은 잠시 놀랐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것도 좋겠다. 서울에는 더 이상 우리가 함께할 추억이 없으니까. 태연은 자신의 건축 설계 경력을 살려 제주도에서 작은 사무소를 열 계획이라고 했다. 명희는 혜린의 카페에서 피아노 교습과 연주를 계속하기로 했다. 수아의 결혼식은 혜린의 카페에서 열렸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명희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원식이 바이올린을 켰다. 민우가 축사를 했고 혜린이 케이크를 준비했다.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였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원식이 명희에게 말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것 같네요. 네, 선생님. 이번엔 진짜 시작이에요.
1년 후 둘은 작은 결혼 갱신식을 올렸다. 30년 전의 결혼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다. 이번엔 서로를 정말로 선택한 것이었다. 서로를 알고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명희는 바다를 바라보며 피아노를 쳤다. 새로운 곡이었다. 자신이 작곡한 첫 번째 곡이었다. 혜린이 물었다. 언니, 그 곡 제목이 뭐예요? 늦은 시작이요. 사람들은 말한다. 사랑은 한 번만 온다고.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진짜 사랑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된 후에야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명희는 저녁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55세,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 수 있었다. 태연이 다가와 명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예전과는 다른 손길이었다. 소유하려는 손길이 아니라 함께하려는 손길이었다. 고마워, 명희야. 뭐가요? 나를, 우리를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서.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막 첫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에필로그 마이너스 나레이터의 목소리. 어떤 이별은 진짜 끝을 의미하지만 어떤 이별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시간이다. 이명희와 정태현의 이야기는 후자였다. 그들은 30년의 결혼을 끝낸 후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서 다시 만났다. 제주도 바닷가에서 피아노를 치는 55세 여자와 그녀의 음악을 조용히 듣고 있는 57세 남자. 그들에게는 이제 과거의 상처보다 미래의 가능성이 더 크게 보였다.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 새로운 시작에도 나이가 없다. 중요한 것은 용기다. 익숙함에서 벗어날 용기, 자신을 돌아볼 용기, 그리고 다시 사랑할 용기. 당신도 지금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명희처럼 용기를 내어보자. 당신의 늦은 시작을 위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대본 활용 가이드라인. 해시태그 나레이션 포인트. 마이너스 각 챕터 시작 시 철학적 독백으로 몰입도 증가. 마이너스 감정 변화를 음성 톤의 변화로 표현. 마이너스 배경음악 피아노, 바이올린, 바다소리 적극 활용. 해시태그 클리프행어 전략. 마이너스 각 챕터 끝에 다음 화를 궁금하게 만드는 장치. 마이너스 예상을 뒤엎는 반전 요소 배치. 마이너스 감정적 절정에서 챕터 마무리. 해시태그 타겟 감정 유발. 마이너스 중년층의 결혼 생활 고민에 대한 공감.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 마이너스 진정한 사랑에 대한 성찰. 총 글자 수 9485자, 공백 제외. 추천 재생 시간 60-75분. 타겟 연령층 40-60대.